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을 지금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 가기부, 기무사까지 모두 지금 참전을 지금 하고, 국내 화웨이도 퇴출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통신 장비들 뭐 화웨이 거 많이 쓴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중국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인들 고용해가지고 국내 여론 조작을 하고 국내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를 하게 시킨 뭐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는데,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 카카오도 기업이 그룹이 해체가 되든지 뭐 사장이 바뀌든지 뭐 퇴출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영상이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비를 빼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안보실장한테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안보실이 주도를 하는데 과기부, 국방부, 국정원, 대검, 경찰청, 군 안보사령부, 기무사죠. 이제 방첩부대로 바뀌었는데 방첩사령부로 이름 바뀌었죠. 북한 해커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의 공공기관 해킹하고 있고요. 국방부, 뭐 국방과학연구소,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건 다 해킹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여차하면은 북한 폭격한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 부대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핀테크, 암호화폐, 핀테크, 대북송금, 암호화폐 대북송금 등 전면 조사가 또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인터넷망 단절 수준의 고강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이 장벽을 쌓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과기부, 국방부, 국정원, 대검, 경찰청,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됐다는 것은, 이거는 유사시 사이버 테러 전면전을 준비하는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총리가 네트워크망 문제 시 국가안보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했고, 카카오 사태 안보에도 치명적이다, 제도 정비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 했는데,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었으나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를 하고 나서 기밀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북한 내 국정원 도우미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거 공공기관 내 도청, 지금 공공기관에도 중국산 마우스, 중국산 뭐 키보드, 모니터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전부 퇴출돼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뭐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중국산 제품 쓰는데, 이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제품들에는 그 해킹 프로그램이 백도어라고 하죠.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제품들을 다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 블랙아웃을 책임 묻겠다 했는데 SK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났죠. 그 다음 카카오, SK는 친중기업이고 친문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대부분 친문 기업인데 친민주당이죠. 김대중 노무현 때 집중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네이버는 뉴스 편집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메인화면 뉴스 편집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뉴스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로 바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다음 카카오는
여전히 뉴스 편집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보다 더 무서운 게, 부정선거는 딱 하루 이렇게 여론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카오 다음에 메일을 쓰면요, 메일 쓰려고 들어갔는데 화면에다가 저렇게 뉴스를 편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집하는지를 모릅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쪽에서 유리한 기사들은 대문짝만하게 크게 키워놓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리한 뉴스를 메인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겠죠. 민주당이 유리한 소식을 일면에 걸어놓으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좋은 소식을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한쪽으로 끌고 가고, 이런 짓을 지금 카카오가 하는데, 과거에도 우리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 애들이 다음 아고라에 둥지를 틀었고 다음 카페에 둥지를 많이 틀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그건 좀 뒤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미국이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에서 떠나라 하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K도 1, 2년 안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철수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철수하겠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 1, 2년 안에 전자업체들 전부 줄도산하는 거고, 중국은 농업국가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왜 화웨이만 콕 집어 두들겨 패는가? 이게 인민해방군 산하의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화웨이를 딱 손보기 시작하니까 화웨이가 지금 돼지 키우는 업체로 전락해 버렸고, 국내 통신사 이 4G 통신 중계 계기에 화웨이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5G는 국산인데 4G는 중국산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그게 다 도감청 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산 키보드나 이런 거 써도 백도어를 씹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 미국의 스텔스기 F-35에 여기에도 중국산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CCTV가 많은데 중국산 부품들, 화웨이 부품들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 체계에도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방산물자 최저가 낙찰 제도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가 납품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친중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 국내 중국산 부품을 대거 도입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기무사에서 방첩사령부에서 이 부품도 한번 전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가 화웨이 장비가 아니더라도 화웨이 다른 장비 안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철도, 지하철, 시스템 이런데 중국산 장비들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유사시에는 중국에서 해킹해가지고 기차를 전복시키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장소, 공공장비에는 중국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화웨이 장비들이 엄청나게 깔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카카오는 DK 차이나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연길 지식산업원에서 조선족들을 뽑아 가지고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카톡 모니터링 이런 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카카오가 뭐하는 2대 주주가 중국의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중국인들 뽑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모니터링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100만 명인데 걔들한테 그 유학생이 한 6만 7만 되죠. 이 사람들한테 중국 공산당이 카톡으로 지령 내리고 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무슨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다 이러면 그게 전부 다 카톡으로 쓰면은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카톡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정보 다 빼내고 카톡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서 입국이 거부가 되더라.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 그 중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중국 비판하는 이야기 했다고 시진핑이 비판했다고 뭐 이런 거 쓰면은 그냥 그게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거고 제가 어느 그 선교사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선교사한테 어떻게 선교사님 잘 계시지요 하고 했는데 톡을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중국의 비밀리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체포가 돼 가지고 강제 송환된 거죠. 한국으로 추방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느 선교사한테 뭐 이것저것 보내고 하면 그게 중국 공산당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미 재무부 차관이 6월 달에 판문점에 도착했는데 판문점 갔다 와가지고 한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암호화폐 거래 내용 모두 제출 요구하라 했고, 그러니까 5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100%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 재무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스케줄도 없었는데 카카오뱅크 본사에 방문해가지고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뭐냐면 SNS로 이 송금하는 거 있죠. SNS로 송금하는 거. 금융위가 법안 개정해서 카톡 송금하기를 금지시켜 버렸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감시망에 다 걸린다고. 전 세계 어느 돈이든 간에. 그러니까 테러 자금이든 마약 자금이든 무기 자금 뭐 이런 게 다 걸리는데 이 카톡으로 송금을 해버리면요, SNS로 송금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거를 핀테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은 카톡이 되죠. 그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대북 송금, 마약, 뭐 무기 밀거래 이런 거에서 미국이 감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나는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 미 재무부 차관이 뜬금없이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핀테크 관심 많다고 말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법안이 개정되고 카톡 송금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2대 주주가 텐센트고 중국 공산당 융합하는 텐센트 당 지부가 텐센트 안에 275개나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감독국가 협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누리꾼들이 제보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은 카톡으로 보내면 중국 공산당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게 수집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텐센트인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인터넷망을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위조 요건, 테러범, 부정선거, 여론조작, 대통령 지지율 조작, 금융범죄, 마약 해킹, 명의도용, 불법 사이트 거래 등 범죄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 우리 국민의 권리, 주권, 안보가 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망할 거 알고 리스크가 있는 거 알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지금 우파 유튜브 채널을 감시하는 신고하는 조직적인 단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구글 코리아의 이사들이 민주당으로 갔고요.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다 스카우트 해갖고 구글 코리아의 또 이사들이 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밑에 방통위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고 일하니까 어제까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광고들이 전부 파란 딱지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100% 노란 딱지로 바뀐 겁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어느 순간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계속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광고비를 빼버린 겁니다. 퇴출된 겁니다. 그거를 중국 애들이 다니면서 계속 신고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 공작을 했고, 저게 사실은 부정선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유사시에는 뒤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지령 내려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네이버 NHN 네이버는 어떤가?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검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데 모집 국적이 중국입니다. 근무 지역이 산동성 청도시. 담당 업무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격요건 조선족, 한국어 능숙.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2020년 3월 1일 날 02시 29분에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1분 있다가 차이나 게이트가 사라졌어요. 중국 애들이 삭제를 한 거지. 중국 애들이 삭제한 거지. 중국 애들이 중국에서 중국에 앉아가지고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의 여론 조작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분 있다가 다시 1분 있다가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와 15등으로 올라왔어요.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이 있었죠. 총선 앞에 차이나 게이트가 폭발적으로 뜨고 반중 여론이 확 생기니까 그러면 친중 정권인 민주당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차이나 게이트를 이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여론 조작이고 부정선거에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네이버 드루킹 여론 조작, 댓글 조작,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한 게 뜨면은 삭제해버리고, 긍정적인 게 올라오면은 쫙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작 공작을 하고 부정선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고 중국하고 이렇게 인터넷망 차단하고 하면은 중국이 무역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이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무기와 겨냥한 법안을 지금 대거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줄줄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 국가개발금융공사 등 총동원되어 중국 해체하는 법안들을 대거 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줄줄이 이제 발효가 되니까 중국은 아마 해체가 되겠죠. 무역 보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는 순간 한국한테 뭔가 보복을 하는 순간 미국이 중국을 보복해 버리니까 이참에 그냥 다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고 뭐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광고부를 뺐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도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